안녕하세요. 마이너프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 덕분에 무려 150억 원을 벌어 퇴직한 직장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당시 비슷한 금액을 번 두 직장인의 인터뷰가 소개됐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내용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터뷰의 이 주인공은 어떻게 같은 직장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은 결국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인생이 바뀐다는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남다른 사고방식 3번을 실행한 결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오늘 주인공의 이름을 영수라고 하죠. 영수는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생각이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모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스펙을 쌓고 데뷔를 한 반면 영수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수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유망한 중견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각 회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구했던 거죠. 영수가 이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요건은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던 영수가 중견기업을 간다고 하니까 지도교수들과 선배들도 다들 말렸습니다. 굳이 대기업을 갈 수도 있는데 왜 낮춰서 가느냐고 말이죠. 황새들이 어찌 봉황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영수는 교수와 선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입사 면접 시에 면접관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항상 좋은 인재들이 부족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인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영수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회사의 현재가 아니라 또 미래를 보고 회사와 자신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아주 모범적이고 예쁜 답안을 했습니다. 스펙도 좋은 신입사원이 이런 모범 답안을 제시하면 누구라도 안 뽑을 수가 없죠. 영수는 입사를 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선배들과 상사들의 칭찬을 듬뿍 받았고요. 회사는 영수가 전망한 대로 계속 성장해서 마침내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장 전에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올해 초에 쿠팡이 직원 5만 명한테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준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인 거죠. 이때 영수는 다른 직원들에게 웃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의 제안을 들은 직원들 상당수가 현금을 받고 좋아하면서 주식을 넘겼습니다. 영수는 몇 년 후에 퇴직해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서 약 4억 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넣은 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IMF가 터집니다. 30대 대기업 중 상당수 기업들이 이때 망하죠. 주식시장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모든 회사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시점이기에 주식시장은 매도 일색이었습니다. 이때 다들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영수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장날까? 정부가 그렇게 내버려 둘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인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끝장이 나지 않고 다시 반등한다면 그때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될까? 당시 삼성전자 주식은 3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영수는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라고 해도 주식시장은 반드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등의 선두주자는 삼성전자일 거라고 확신했기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IMF 시절을 겪은 분들이라면 당시 분위기에서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사는 행위가 얼마나 미친 짓으로 보일지는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식시장은 마침내 영수의 기다림에 보답을 하게 됩니다. IMF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자마자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죠. 삼성전자 주식은 2004년에 50만 원을 넘어섰고요.
2011년에는 100만원, 2012년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오른 후에는 무려 150만원까지 치솟습니다. 단순히 비교만 해도 영수가 샀을 때보다 무려 50배가 오른 거죠. 영수는 주식을 팔고 퇴직한 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수의 생각 방식입니다. 영수는 단지 다른 사람과 3번 생각을 다르게 했는데도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기업에 몰릴 때 유망 중견기업을 선택해서 월급 이외의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잣돈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동료들이 현금을 좋아할 때 현재 수익을 유예를 하고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워렌 버핏의 말처럼 남들이 팔 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한 후에 미래 가치가 큰 주식을 사는 과감한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영수의 생각과 실행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차별화에 기반한 과감한 실행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수가 당시에 선택한 전략은 이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마친 상태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2, 제3의 영수들이 전략을 살짝 바꿔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입사를 통한 스톡 옵션을 받는 건데요. 제가 아는 분도 카카오 초기 입사자인데 카카오 상장 후에 가지고 있던 주식 일부를 팔아서 강남에 입성하고 또 벤츠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중견기업들의 스톡 옵션 제도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끔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 방법도 앞으로는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죠. 코인, 또 스톡 옵션, M&A, 또 앱 개발 등을 통해서 수백억 원 또는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취준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급여 이외에 새로운 부가 수익을 올릴지 생각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하지 않아도 기업가보다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